이 와중에 이번에 대왕거래 이걸로 해갖고 떼돈을 벌었던 저기 삼부토건은 한 100억 정도 해먹은 거다라고 금감원에서 이 대충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에 관여한 거. 근데 가스공사는요. 난방비를 올려갖고 국민들한테 슈킹을 쳐가지고 엄청난 흑자를 낼 때요. 그중에 1270억 원을 지네들끼리 나눠 가졌답니다. 근데 이 가스공사가 이번에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인해갖고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작전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주주,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간 주주들 중에 이 작전 세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자. 와. 21일 날, 지난달 21일 날 영업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가스공사가. 여기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가스공사 사장이 최연혜예요. 이 여자 코레일 사장할 때. 코레일 사장할 때 명박이 네. 밑에서 애들 다 자르고. 애들 다 자른. 분당선 팔아먹었을 때 엄마의 마음으로 잘랐다고. 예. 자. 그래도 돼. 여기는 또 다 뽑아줘. 또 국짐 다 뽑아줘. 자, 2024년 기준 매출액 38조 3,887억 원. 여기서 영업이익만 3조 34억 원. 단기 순이익은 1조 1,4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돈을 다 어디에? 정부 배당협의체에서 배당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주주한테 나눠져 버린 거예요. 네, 배당할 예정이라고 이 합니다. 가스공사가 부채만 47조 원입니다. 이게 공사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매출이 부채의 그 4배가 넘는 회사를 누가 빚을 주고 누가 유지를 시켜주겠어요? 결국 세금이 유지시켜주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지랄을 해놓고 지금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가스값 올려가지고 아닌데 우리 돈은 해외 사업에서 벌었는데 뭐 이딴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스비를 현실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엄청 많이 올렸잖아요. 35%를 올려서 35%.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올렸어, 진짜 장난 아니야. 엄청나게 진짜 올려가지고 7만 원 하는 게 10만 원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폭탄 맞으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들은 영업이익 엄청 냈다 이러면서 배당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47조 부채 있잖아요. 이자 비용만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자도 못 낼 돈이네, 씨부라. 아니 그럼 이자를 내거나 갚아야 되는데 뭐 그 생각 안 갚아야지. 하고 배당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양아치들 진짜. 이런 와중에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희 다 늘 얘기했죠. 북한에 돈을 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관광이다. 북한 관광이 열렸다고 합니다. 북한에 관광을 하려 그러면 무조건 관광 비용을 북한 공식 정부 여행사에다가 일단 입금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그게 어디로 간다? 김정은이 주머니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관광에 대한 제재를 엄청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북한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기네는 내부에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가장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북한 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 심지어 영사관, 대사관 직원들까지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 일부 러시아 관광객들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여행사들의 공지를 보냈답니다. 자, 이제 관광 재개할 테니까 자, 프로그램 만들게 담당자들 북한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실제로 북한 전문 여행사 측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협의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금관산 관광하는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중국계 여행사들이 사실은 이 인력 동원 내지는 관광지 운영을 전담했었는데, 중국계는 다 빠지고 지금 유럽계나 러시아계 여행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원산과 천지연, 그러니까 백두산과 원산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 직항로를 통해 갖고 북한으로 들어오는 방식의 여행이 개방이 된다고 치면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의 특성상 육상을 통한 철도를 통한 관광까지 관광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관광 흑자가 100억 불 돌파가 금방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1년 필요로 하는 배정 수익이 40조 원이거든요. 국가 예산이.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2년 안에 관광 수익으로 생길 수 있는 길을 지금 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허용하려고 하면 미국이 이거를 묵인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첫 번째 영수증, 즉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에 대한 영수증들을 우회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단계가 이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북한 안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 북한의 산업공단들, 그리고 북한 인력들의 뭐 러시아나 중국으로의 수출 이런 길들이 열어지게 되면 북한이 가장 어려워하던 경제난 극복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고 북한이 정상화되는데 그 과정이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한국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열리고 있는 개방의 문호가 이런 식으로 러시아 쪽으로 서방 유럽계 유태인 자본 쪽으로 지속적으로 열리게 된다 그러면 자칫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교류 관계는 북한이 일종의 또 하나의 키를 주게 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빨리 북한의 어떤 형태로든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특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권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빨리 탄핵시키고 빨리 대통령 그렇죠. 선거를 해야 되는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아직 후보인 상황에서 아직 대선이 치러지지 않은 관계에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원식 의장이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하절단 내지는 특사단을 보내갖고 북한이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저기요? 예. 북한이 받아준답니까? 그러니까 받아줄 만한 조건을 빨리 찾아야죠. 러시아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래저래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 인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잘하면 6, 7, 8일 중에 하루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7일 가야 돼. 왜냐면 이제 7일 가야 돼. 그 빨리 하자. 걔네들이 찍은 날짜니까. 6일날 찍었잖아. 그러니까 6일날, 그래, 6일을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그 무당은 목이 처지겠지. 아니지, 이제 그다음부터 안 찾아가는 거지. 네, 아무튼. 세오랑 진짜 똑같다. 어쩜 저렇게 DNA가 똑같을까? 맞출 때까지 바꾸면 되니까, 무당은. 자,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어찌됐거나 3월 안에 모든 건 끝장난다. 그리고 저쪽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해보나 마나 우리의 승리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방심은 하지 말고 끝까지 감시의 눈초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지금 있는 상황을 잘 매조지했으면 좋겠습니다.